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2023 첫번째 산행을 1월 2일날 08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6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40분이고요 일몰은 17시 20분입니다 지금 기온이 계속 새벽하고 한밤중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북솔로 산행은 뭐 언제부터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답사 겸 이렇게 남서쪽으로 한번 이동해 봅니다. 원래 첫 번째 산행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원래 200일 산행에 드디어 첫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 올 한해도 열심히 또 황구가 최강 도라지를 찾으러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구랑 원래도 같이 추나 추동 사계절을 뜨거운 산행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2023 첫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원래 200일 산행의 대장정 중 첫날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산행지를 여러 곳 가려다가 그냥 원래 첫 번째 산행인데 워밍업도 좀 하고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또 궁금한 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갈 산은 등남뚝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 저 정상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장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여러분들도 황구랑 같이 절벽으로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좀 더 올라오니까 바위가 이제 좀 큰 바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위 높이가 이건 한 10m 되죠. 이 정도는 돼야 중간에 도라지가 붙고 또 붙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직 뭐 떨어진 삭대나 날린 삭대,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게 화강암은 아니고 태저강 같은 거 이렇게 땅속에서 융기되면서 올라와 있는 바위인데 중간에 흙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습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절벽이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구가 아까 전에 저쪽에 한 50m 빼 있다가 옆으로 길게 또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좌측 갔다가 우측 갔다가 계속 그럽니다. 절벽이 좌우로 생각보다 분포가 큽니다. 자, 이거는 이쪽 절벽에는 소나무하고 위에 나무 중간에 그루터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장소가 좋은데 황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10시 방향 7m 앞에요. 절벽 아래쪽에 사기대 같은 게 이제 떨어진 건지 붙어진 게 있는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이 아래 절벽 아래 그 턱에서 빠는 것은 도라지 삭대가 아니라 잡풀 삭대 그거고 이 절벽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아이고 하나 찾았습니다. 도라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네요. 저거 보시죠. 도라지 시방 맞죠? 자, 이건 도라지 삭대입니다. 아까 그건 뭐 풀솜대인지 그건 거, 요거는 보시죠. 도라지 시방이 달려있잖아요. 자, 어리니까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자리가 좋으니까 이 난간에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가겠습니다.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뭐 큰 초대물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왔을 때 이런 자원이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올 시즌 처음 본 도라지 삭대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긴 춥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게 강인데 저 큰 강이 다 얼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도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린 도라지는 떠문떠문 있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도라지가 또 살아남고 살아나 가지고 한 30년 50년 한 80년 100년 있으면 진짜 좋은 도라지로 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채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산에 왔을 때 이 자원을 보존시키고 이렇게 씨를 뿌려주고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도라지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 화렵수가 너무 많습니다. 침엽수 이거 소나무하고 좀 섞여 있으면 좋은데 정상적 절벽에 화렵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심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밋밋한 절벽에 이런데 이런 잡목 속에 잡풀 속에도 도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저 가시덤불 사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야, 진짜 청량합니다. 한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온다 해가지고 황구는 오늘 그 군복은 안 입고 미군 군복 말고 그냥 그거보다 한 치수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절벽도 꽤 좋은데 크고 삭대는 안 보입니다. 여기다가도 도라지 씨를 한 10개 심고 갑니다. 한 구간 더 올라오니까 이 가시덤불의 사이에 있는 절벽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도 나쁘진 않는데 아직 뭐 도라지가 선뜻 보여주진 않습니다. 꽝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린 삭대 봐서는 내년에 다시 올 수는 없고 원래 큰 삭대를 봐야만이 황구가 본 시즌에 다시 오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야, 이런데 벌통 넣을 자리는 끝내주는데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살펴볼게요. 이제 정상적 절벽까지 왔습니다. 저 밑에 차대놓고 황구가 망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절벽이 가장 큰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왔는데 일단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중턱하고 저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떨어진 삭대들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화렵수로 덮여 있는 절벽이기 때문에 낙엽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래쪽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수색해 볼게요. 지금 절벽 중간 턱하고 이 중간에 아니면 떨어진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상층부 저런 턱은 상당히 좋은데 뭐 삭대가 붙어 있거나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하늘만 파랗습니다. 절벽 옆으로 올라갈 찾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한 7m 앞에요. 야, 엄청난 삭대가 저기 바닥 서 있길래 황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방도 있잖아요. 자, 저거는 산나리 삭대입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산나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조짐은 좋습니다. 산나리가 있으면 도라지도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일단 이 위로 올라가서 절벽 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절벽 위에 올라와서 이 아래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 밑에 한 2m 앞에 안 보시죠? 야, 이 도라지가 딱 애들고 있습니다. 완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것만 가끔 가다가 한 개씩 이래 보여줍니다.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큰 삭대들이 있어야 하는데 큰 삭대는 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계속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위에 도라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똥을 사놨잖아요. 이거 보면 똥을 보면 이거 뭔가 식물의 열매도 있고 이거는 덜지 같은 거 이런 털도 있거든요. 자, 동물의 털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똥은 요쪽이 소복히 있잖아요. 이거는 한두 마리는 아닙니다. 몇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야생 담비입니다. 담비의 배설물입니다. 얘들은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거든요. 잡식인데 여기 털 달린 것은 보면 설치류 같은 거 먹은 거고 이런 거는 열매 같은 거 먹은 겁니다. 얘들이 야생 담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에도 이 담비의 똥입니다. 다. 자, 저 위에 정상 쪽에 있다가 한국 갈고리를 하나 손에서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짱 미끄러져가지고 절벽 위로 내려쬐거든요. 그래서 다시 절벽 밑에 내려가서 찾았습니다. 아이고, 찾는다고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절벽에 지금 어린 자원들은 한 대씩 보이는데 이 큰 싹대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큰 싹대가 물론 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난간에 원래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없네요. 큰 도라지들은 다 손타스 없는지 아니면 어린 도라지만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인지 그거는 뭐 봄에나 여름에 와봐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자, 물 좀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이 능선 타고 하산길을 잡겠습니다. 아이고, 궁금한데 와봤으니까 됐습니다. 자원이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일찍 내려갈게요. 오늘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무덤 옆에 말뚝 가지고 노란색 뒤로 포대로 이렇게 호수아비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이 멧돼지가 무덤 주변을 파헤치니까 파헤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능선 타고 계속 하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차인 데까지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위에 정상 쪽에 저 절벽을 올라갔다가 황구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바위 암벽들도 상당히 많은데 도라지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1월의 첫 하늘이자 첫 산행기입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하산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몇 군데 둘러보다가 도로 주변에 산에 이런 게 있어서 황구가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저기 돌로 옹벽 같은 게 쌓는 건물이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바위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뭘까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제일 밑에 1단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맨 밑에 어떤 내용물이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이 밑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 설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2단하고 3단 사이에는 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2단에는 지금 이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저기도 하나 뚫려 있거든요. 2개가 있습니다. 구멍 2개가 있고, 이 안에 들어보니까 한국 키가 한 메다 70쯤 되는데 한 메다 80 정도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보니까 요 위에 위층칸 3단 칸에서 내려오는 어떤 추출물 같은 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3단 칸에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3단 칸에 올라오니까 이 원형에 어떤 도움이 있는데, 아까 2단에 구멍이 2개 있다 했잖아요. 한쪽은 이쪽이 작은 거고 한쪽은 큰 겁니다. 이 원형 도움의 지름이 작은 거는 한 6, 7m, 큰 거는 한 10m 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물이 들어오면 이 밑으로 추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 5단, 6단, 7단까지 계속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이 콘크리트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몇 년이 됐을까요? 한 100년 안 됐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일본 놈들이 지은 그런 재련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황구가 옛날 영양 그 1월산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산에 갔다가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콘크리트가 100년 넘은 콘크리트입니다. 이 철도 그렇고.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4단에 올라오니까 이 4단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이렇게 거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작은 구멍이 2개가 있고 작은 이렇게 홈판인 게 한 7,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러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러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양. 그리고 이게 아까 큰 원형 돔이거든요. 이 지름은 10m, 그건 한 10m 되겠습니다. 10m 좀 넘을 수도 있고요. 한 15m까지는 될지 몰라도 일단 10m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6m, 5, 6m 되거든요. 이걸 한 2배, 3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술병은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길이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없더라고요. 한국 아까 보니까.
자, 이게 3단, 이게 4단입니다. 4단, 5단은 별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분류하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자, 5단 올라가 볼게요. 지금 6단 쪽에 올라왔는데 6단에도 이렇게 옹벽들이 쌓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저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저 위에서 위쪽에 상층부에서 뭔가 내려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철광석이나 이런 걸 밑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계속 분류하면서 밑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일단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가시덤불이 다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6단의 그 작은 터널처럼 이 입구는 아까 거는 황구키 정도 됐거든요. 메다 80 정도 됐는데 이거는 한 2m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동굴 깊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이 줄들은 뭘까요? 금가지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에서 철광석을 추출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자, 건너편을 건너왔는데 저 아래쪽에부터 1, 중간에 2, 이 큰 돔 있는 게 3, 그 다음 여기서 분류하는 데서 4, 그 다음 저기 위쪽에서 또 동굴 같은 입구가 있는 게 5, 그 위에 6, 그 위에 7, 한 7에서 8단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단. 자, 저 위에까지 또 올라가 볼게요. 자, 6단에 오니까 이 사각형 풀장처럼 이렇게 큰 사각형 통이 있고, 그 위쪽에서 어떤 내용물이 추출되어서 내려와서 여기서 또 선별되고 깔아앉아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7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7단에 올라오니까 아까 6단의 사각형 그 모양보다 더 큰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고, 중간에 세 개의 사각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물이 저쪽에 한쪽에서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놨고, 이것도 지금 이거 뭡니까? 옹벽 이것도 원래 쓰어져 있는 게 넘어진 것 같거든요. 중간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 밑에도 이 구멍 높이는 한 3m 넘겠습니다. 이 구멍은 가장 크네요. 보니까 위에 원철광석이 가장 많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구멍이 제일 큽니다. 아래쪽 갈수록 작아지고. 자, 저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터널 구멍 안에는 좀 특이한 점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멍 입구가 상당히 큽니다. 위에서 모든 그 철광석이나 그런 원석이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구멍이 상당히 크고, 요 옆에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철광석 내려올 때 옆으로 잠깐 뭐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공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높이는 한 3m 되고 폭도 상당히 크네요. 여기에 마지막 8단이거든요. 8단에서 철광석을 위에서 일로 부어 내리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자, 저 8단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오니까 마지막 8단입니다. 8단 맨 위에는 여기서 장비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철광석을 밑으로 부으면 이 터널 안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에서 선별해서 밑으로 보내면 여기서 1차 선별, 2차 선별, 그 다음 3차 선별 계속 추출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이 철광석을 분류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 100년 전에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야,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한 80에서 100m. 이거 100년 전에 일본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1920, 30년대. 그 뭡니까?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만든 거지 싶은데, 이 위로도 뭐 철광석을 싣고 올라올 수 있는 뭐 길이 안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자, 저 건너편에 봉황이 누워있는 것처럼 형상이 있는 산이 있는데, 저희가 한 70m의 비봉산입니다. 비봉산 자락에 있는 그 금광부터 시작해서 철광석들, 금이나 구리, 니켈, 뭐 아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여기서 와가지고 재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저 맨 앞에 맨 마지막 추출장이 1단, 중간 추출이 2단, 그 다음에 원형도움 있는 게 이게 3단, 그 다음에 사각형 추출 있는 게 4단, 그 다음에 저 동굴 있는 데가 5단, 그 옆에 극경사에서 추출하는 데가 6단, 그 다음에 저 위에 원광석이 내려와서 추출하는 데가 7단, 그 다음 맨 위에 한쪽에 그 철광석 줄 제일 먼저 원석을 붓는 데가 8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황구가 봐서는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저까지는 100m. 이 폭은 10, 20, 30에서 한 40m. 한 3, 40m 될 것 같습니다. 폭은 30에서 40m. 야, 이 100년 전에 일본 놈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철광석과 노동력을 수탈해간 그런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산행을 오늘 월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 또 200일 산행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간 산행지가 아직 북솔로는 눈이 와 있고 아직 땅이 다 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솔로는 아직 못 가고 낮은 곳에 답사 겸 이렇게 몸도 풀 겸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성광장, 오늘 재련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쪽에 8단 그 건물은 성광장입니다. 이 철광석을 위에서 놓으면 밑으로 점점 일단 내려오면서 이렇게 선별돼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맨 밑에 내려오면 맨 밑에서 재련하는 거, 광물질이 서로 분리되면 그것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각 광물로 재련하는 재련소도 아마 맨 밑에 있었을 겁니다. 저 정도 규모 같으면 그 광산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게 높이가 한 80에서 100m, 좌우 폭이 한 30에서 40m 되거든요. 저걸 황구가 영양 1월산에 그 약초산에 갔다가 거기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거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 거기는 오늘 거는 이 원형돔이 1개 반짜리가 1개하고 그거보다 작은 게 있었잖아요. 1월산에 거는 이 큰 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산 게 훨씬 큽니다. 1월산에 거는 일본 애들이 그 금과 은과 동 그리고 뭐 납하고 뭐 니켈 이런 거 철광석을 다 불려가지고 일본의 군수 물자로 쓰기 위해서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채굴한 거고 이거는 금강 위주로 했다는데 금강이라 해도 금강에서 저 정도 성광장을 만들 것 같으면 금매장량이 상당한 겁니다. 원래 의성이 그 조문국이라 해서 금성면에 가면 조문국이란 그 옛날 고대 시대 나라가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 그 신라 천년왕국 신라의 금을 조달할 곳이 바로 이 의성이었거든요. 의성, 탐리, 금성리 이쪽인데 그만큼 금매장량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쪽. 그 일본 애들이 저 정도 성광장을 만들 것 같으면 금매장량이 상당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금만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전쟁 물자에 같은 이런 철광석도 그렇게 재련하고 이렇게 선별하려고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95 정도 되신 그 어르신이 얘기하기를 그 어릴 때 그쪽에 금매장량도 많았고 일본 사업가들이 했는데 금이 한창 채굴하려면 금매장량이 많고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채굴하려고 이렇게 성광장을 다 만들어서 가동하려고 했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동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 시설은 뭐 돌리지는 못하고 소독됐다 이러더라고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쪽에 뭐 비봉산 뒷자락에 그 금광이 몇 개 있었다 하더라고요. 금이 엄청 매장량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하겠지만. 하여튼 산에는 이렇게 뭐 약초 있고 뭐 절벽만 있고 도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역사와 과거 그리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렇게 보는 즐거움도 되자 또 돌아보는 그런 것도 됩니다. 일본 놈들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보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식민지에 끌려가서 그 엄청나게 노동한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저 의성군에서도 저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역량처럼 하나의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이 또 아픈 과거지만은 그런 것도 또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황구의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저런 것도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황구가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원래 모든 일 잘 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황군은 또 열심히 또 산을 타면서 최강의 도라지와 최고의 그런 산약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